카니보어는 마법의 식단이 아니에요. 고기만 먹고 살을 뺀다 이런 문구에 현혹이 되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카니보어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카니보어에서 뭐 허리만 얇아지고 엉덩이는 커지고 개소리예요 솔직히. 안녕하세요, 고기 먹는 우주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28일 벌써 카니보어로 다시 돌아온 지 30일 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공복 몸무게 62.8kg로 첫날 70kg에서 시작해서 총 7.2kg을 감량했습니다. 와, 축하해주세요. 이제 진짜 시작이긴 하지만요, 다시 원상복구 되었으니까 어쨌든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리뷰 후기를 공유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정리하는 걸 잘 못하는데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세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지난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30일 리뷰니까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이렇게 주차별로 브리핑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쇼츠를 올렸거든요. 1일차부터 각 주차별로 저의 컨디션이나 체중 감량의 추이라든지 뭐 어떤 걸 먹었는지 이런 거 저런 걸 좀 공유를 해드릴 건데, 그 이전에 앞서서 제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이끌어 나갔는지, 크게 식단, 운동, 마인드 이 3박자가 맞아야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식단은요, 거듭 설명했듯이 90일 챌린지 때 체중 감량을 못했던 이유는 바로 양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고기 폭식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막 1kg 이상 먹어버리니까 60 한 2, 3kg에서 이게 유지는 되는데 작년 체중인 57, 8kg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 조절을 제대로 해보자, 이게 핵심 포인트였고, 원래 1kg를 먹었었으니 한 600g 정도, 한 근 정도로 줄여보자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엔 점차 지방의 비율을 늘려가면서 좀 더 칼로리나 지방 트래킹을 했습니다. 고기는 주로 소고기, 양고기를 주식으로 했고요. 계란도 자주 먹었고 가끔 돼지고기나 해산물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저는 식단의 다양성과 맛을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어가지고요. 그리고 칼로리는 제가 원래는 안 따지는데 이번에 실험을 위해서 한번 트래킹을 해보니까 거의 1300 언더? 1300칼로리 언더로 먹었더라고요.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동인데요. 이번에 운동할 때는 제가 마음가짐이 굉장히 달랐어요.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빠졌던 적도 있고 굉장히 운동을 강박적으로 하면서 운동에 질려버리게 됐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운동하는데 목적은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것보다도 저의 개인적인 체력과 컨디션, 그리고 기분과 활력 증진, 이런 것에 절대적으로 목적을 두고 운동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운동 같은 부분은 내가 하루에 얼마나 했는지, 어느 부위 했는지 이런 거는 자세히 기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강박 없이 즐겁게 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주 3일에서 4일 정도 는 최소한 운동을 했었던 것 같고, 주로 헬스장에서 프리웨이트 위주로 30분에서 40분 정도,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했었고, 유산소도 억지로 하지는 않았어요. 유산소 땡기면 그냥 뭐 내가 좀 숨 좀 차게 땀 좀 빼고 싶다 이런 느낌 들 때, 내가 그냥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천국의 계단 정도 한 15분 이렇게 추가해서 해준 적도 있고, 좀 걷고 싶은 날에 좀 더 많이 걸어주고, 저는 만보 걷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걷기 수 채우는데 집착하는 거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은 뭐 만보를 넘게 걷기도 하고 가끔 또 산에도 갔으니까 2000보도 안 걸은 날도 있고요. 그거는 매일매일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활동량을 늘리려고 절대로 노력하지는 않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잘 들어주세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지금 30일 동안 제 쇼츠를 보셔도 약간 변화가 보일 텐데 좀 더 자신감도 늘어나고 마인드적인 부분, 이런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안정되어 가는 걸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음 챙김을 위해서 뭐 어싱이라든지 명상, 뭐 독서도 많이 하고 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생각해서 자신을 돌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지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력은 소모적이기 때문에 언제든 닳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를 끝까지 몰아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내 몸이 내 마음을 따라와 줄 수 있게 좀 잘 다스리면서 가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무의식 정화와 마음 챙김을 하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미루고 싶은 일이 있거나 힘들면 이게 일단 식욕으로 먼저 발동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했다면, 이제는 이게 분리가 되어서 뭔가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으면 오히려 식욕이 떨어지더라고요, 요즘.
요즘에는. 그걸 해결을 하고 뭔가를 먹고 싶어지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그런 수단으로 음식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 이제 1주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Let's go! 네, 지금 제가 마취가 덜 풀려가지고 입이 약간 삐뚤어져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1일차 쇼츠 영상을 보는데 아주 호기롭게 2주 동안 카니보에서 몇 킬로 빠질지 보자고 제가 하는군요. 이때만 해도 이 검정 색깔 반팔이 팔뚝이 쫙 쟁겨가지고 난리였는데 얼굴도 완전 부어있고 그냥 온몸이 땡땡했어요. 땡땡. 그래서 보면은 지금 프리웨이트 위주로 하고 있고, 음식도 소고기 양고기 먹었고, 붓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쓰는 그 웨이브 스틱, 그 나무로 하는 그 근막 이완 도구 있어요. 그런 걸로 정말 매일같이 몸을 풀어주면서 순환이 잘 되게 좀 도와줬었고, 지금 4일차도 보면은 혼자 뭐 10분만 해도 되고 20분만 해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만큼만. 억지로 하지 말자, 이렇게 좀 스스로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들이 6일차 되니까 허리 라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빵빵했던 배가 조금씩 들어가는 게 이제 보이고, 근데도 얼굴은 붓기가 남아있다고 하고, 7일차 됐을 때 총 3.4kg가 빠졌어요. 3.4kg. 열흘 동안 폭식해서 엄청 불어나가지고 7kg가 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솔직히 한 5kg는 빠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오버였습니다. 이게 거의 수분무게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체중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수분이 많이 차 있어가지고 막 일주일에 5kg씩 빠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다 체지방이 빠졌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일주일 차에 3.4kg 빠지고, 그 이후로는 남은 3, 4kg는 진짜 지방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1일 차에는 그 전날까지도 굉장히 음식을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단식을 하고 2일 차부터 제대로 식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은 특별하게 후기라 할 거는 없다. 그냥 너무 불어나 있는 상태니까 이제 내 몸을 조금 쉬게 해주자, 이런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지난 폭식의 여파로 인해서 컨디션이 또 좋았을 리가 없죠. 그동안 막 당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당 땡김도 있고 뭐 그랬는데, 2주차에 생각보다 살이 안 빠져가지고 좀 현타가 왔었고, 특히 지금 보면은 8일차 때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부작용으로서 제일 크게 느껴졌던 거는 두피에 없던 뾰루지가 갑자기 생기고 머리에 기름이 너무 많이 끼는 거예요.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부터도 증상이 나타나긴 했는데, 8일차에 유독 얼굴이 너무 붓고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또 폭식하다가 하루아침에 카니보어로 또 바꿔버렸으니까 몸에 또 무리를 주는 거다. 이거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9일차 때도 뭔가 아침에 못생겨 보이고 또 증량되고 막 200g 이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뭐야 지금 7kg 이거 어느 세월에 빼냐 이거. 그래도 한 막 500g 600g씩 쭉쭉 빠질 줄 알았는데 막 스트레스 솔직히 받았죠. 네,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 이랬던 몸이 지방대사가 하루아침에 되겠냐, 이걸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몸에 시간을 주자 이러면서 마인드 컨트롤 또 계속 한 거죠. 계속 정체돼 있었잖아요. 66.6에서 5일 6일이 정체가 돼 있어서 보니까 고기 양을 계산을 잘못했었어요. 2주차 때부터 제가 그 직접 끓인 도가니탕을 먹었는데 600g 정도로 먹기로 맞춰 먹기로 해놓고서, 이게 원래 삶기 전 중량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하루에 600g이 아니라 거의 좋게 한 800g 정도를 먹었더라고요. 한 3, 4일을. 그래가지고 이게 감량이 더디게 됐었다. 이때 정체기가 확 왔었다.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양을 줄여서 먹었다. 그리고 국물류 자체가 사실 칼로리를 떠나서 이상하게도 증량이 좀 되고 감량이 더뎌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테스트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사골이라든지 이런 뼈국물, 국물 먹는 게 다이어트에 방해가 진짜 되는지, 이건 제가 좀 더 길게 테스트 해볼게요. 아무래도 누워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나가기도 싫고 한데 11일차 보면 또 어싱하러 갔었죠. 가라앉히려고 노력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또 회랑 꽃게 또 해산물 먹었네요 이날. 그다음 12일차 보니까 이제 좀 적응이 되는 것 같네요 하면서 지금 혼자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죠. 거의 열흘 정도는 설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카니보어 진행하시는 분들은 설사를 하실 거예요. 고기만 먹는 식단을 하게 되면은 일단 장내 환경들이 바뀌면서 설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니고요. 적응기에 필연적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통은 이게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설사는 멈추고요. 저도 이날 보니까 열흘 정도 하고 그 다음 멈췄던 것 같아요. 내 몸이 조금 지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다행이다
싶었었고, 뭐 14일 차에는 비프칩도 만들어 먹고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또 했네요. 비프칩 인터넷에 파는 게 너무 비싸니까 혼자 만들어 보니까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14일 동안 총 4.4kg 감량됐습니다 뭐 했는데 한 주 동안 1kg밖에 안 빠졌어. 2주 차에 1kg밖에 안 빠졌어. 이거 생각보다 이 감량이 이렇게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지방 대사가 팍팍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먹은 게 완전 지방으로 바뀌는데 2주 정도 걸리잖아요. 2주차 되니까 이제 남은 건 다 살이구나 인정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좀 뭐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계속 했던 것 같고 2주차는 적응기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주차는 시동 거는 기간이었고 2주차가 진짜 제대로 된 적응기의 시작이었어요. 설사가 멈췄고 지방을 몸에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주차는. 네, 이제 3주차가 좀 중요한데 3주차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 또 정체기가 왔어요. 이 추이를 보면은 2주차부터는 일주일에 거의 1kg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3주차 때는 제가 생리를 2달 만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16일 차에는 간헐적 단식을 자연스럽게 했다고 이렇게 하네요. 이제 식욕이 잡혀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간헐적 단식이 되었다라는 거는. 그리고 심지어 생리 전에 당 땡김이나 어떤 증상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뾰루지는 났었다. 턱이랑 여기 인중에 뾰루지는 났었는데 다른 증상은 없었어가지고 식욕이 많이 잡힌 상태였던 것 같고 조금씩 간헐적 단식이 되는 날은 1일 1식을 진행을 했었고 1일 1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이 시간 내에 다 먹어야 되니까 이따 배고플까봐 혹은 내일까지 못 먹으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특히 식이장애 있거나 식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쥐약인 것 같아요. 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장 이런 문제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2끼나 3끼로 나눠서 드시다가 개선이 되면 간헐적 단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일부러 하진 않았다는 거. 17일차 보니까 컨디션 안 좋아서 반신욕만 했죠. 운동 안 하고. 호르몬 정상화돼서 좋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또 의미가 있는 게 여자가 무탄수 하면은 몸에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사이클을 찾았다는 거는 이 카니보어 식단이 제 몸에 맞고 호르몬 정상화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생리가 다시 터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 식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생리 중에도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날은 또 고등어랑 계란 노른자도 먹어줬네요. 저는 뭐 식단의 다양성도 다양성인데 건강을 위해서 예민하신 분들 아니면 해산물도 좀 주기적으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9일차 보니까 바쁜 날이었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루에리 치즈랑 비프칩 만들어 갔네요. 치즈 싸갔는데 비살균 치즈 가끔씩 이렇게 먹어줬습니다. 뭐 50에서 80g 이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 좀 컨디션이 다운됐었는데 매봉산도 올라가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연과 좀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주기적으로 보이죠. 스스로를 이렇게 다스리려 하는 모습들,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주차는 생리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감량이 좀 더뎠는데 생리 끝날 때쯤 되니까 몇백 g씩 빠지기 시작했었고요.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생겨서 보니까 소금을 좀 덜 챙겨 먹었었던 것 같아서 소금도 좀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3주차는 브리핑을 해보자면은 2주차보다 훨씬 더 적응이 잘 된 모습. 생리가 터져서 정체기는 잠깐 있었지만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다. 이제 대망의 4주차로 넘어가는데 이때 고지방 실험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날 저녁에 버터를 거의 75g, 70g을 넘게 먹었고 삶은 계란이랑 소금이랑 이렇게 먹고 다음날 체중 재보니까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칼로리도 적었지만 버터 75g 꽤 많은 양이거든요. 느끼하긴 했는데 설사 같은 거 전혀 없었고 부작용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지방돼서 되는 상황 아닐까? 체크를 할 수가 있었고 24일 차에도 그러니까 걷는 게 그거예요. 걸으면 자율신경이 좀 안정화가 되거든요. 기분 좀 고양시키려고 걸었고 시간 없을 때 이렇게 맨몸 운동했죠. 덤벨도 없이 이렇게 맨몸 운동하면서 활력을 찾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실 이렇게 좀 하고 나니까 25일 차 또 급발진하면서 운동이 왜 중요한지 막 얘기를 하죠. 운동을 진짜로 건강하기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하겠다는 마인드셋이 구축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버터랑 계란이랑 해서 샐러드도 해 먹고 이렇게 바쁜 날에 보온병에다가 도가니 육수랑 고기랑 해가지고 싸가서 먹었네요. 26일 차도 되게 고무적인 얘기를 제가 하죠. 기분이 사실 안 좋아요. 되게 다운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게 감정적 섭식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좀 지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4주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1일 1식을 하는 날이 좀 늘어나고 식욕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래 같으면 말도 안 됐을 적은 양, 제 기준에서는 고기를 뭐 한 300g 이 정도 먹으면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찾았다는 거.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 직관적 식사의 개념을 깨달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주차는 완벽 적응기라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카니보어 완벽 적응. 5주차는 뭐 이틀밖에 안 되니까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1에서 4주차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영상에서 만들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마취가 안 풀려서 입 삐뚤어져 있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카니보어는 마법의 식단이 아니에요. 고기만 먹고 살을 뺀다라는 이런 문구에 현혹이 되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고기만 먹어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 적게 먹으면 살 빠져요. 카니보어가 정답이다, 다이어트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이거 개소리예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카니보어에서 뭐 허리만 얇아지고 엉덩이는 커지고, 여러분 체형은 유전이에요. 유전이 제일 커요. 성인이 다 돼가지고 식습관만으로 체형이 드라마틱하게 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사이즈상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뭐 환골탈태 수준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그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뼈를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체형에 대한 부분은 너무 드라마틱하게 기대하지는 마셔라. 그리고 제가 칼로리를 좀 저칼로리로 먹었잖아요. 배가 고프지 않았느냐 이걸 물으신다면 배가 고팠죠. 네, 솔직히 특히 2주차까지는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배고파서 짜증나 죽겠다, 짜증나게 배고픈다, 이런 느낌보다도 식사를 하고 포만감은 오래 가는데 저녁에, 밤에, 원래 밤이 되면 식욕이 더 높아지잖아요. 밤에 좀 출출하다, 배고프네, 좀 뭐 좀 먹고 싶은데,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사실 요즘에도 저녁에 배고플 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녁까지 배 터지게 먹으면서 살까지 빼는 거는 어떠한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자기 전에 배가 부른 상태, 포만감이 넉넉한 상태로 잠드는 것 자체가 별로 수면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식단을 이어갈 이유가 중요하겠죠. 이 짓거리를 왜 계속 하냐, 그거를 물어보신다면 닭고야도 해보고 피트니스 식단 다 해봤잖아요. 근데 이거랑 이 카니보어 식단은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인데요. 양 줄여서 먹는 한식 다이어트든 닭고야 스타일이 됐든 어쨌든 똑같이 1300칼로리를 맞춰서 먹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카니보어가 제일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포만감. 물론 저녁에 배고프거나 뭐 이런 거 좀 참아야 될 수는 있어. 근데 닭고야 식단을 하면 보통 트레이너 선생님들 하루에 3끼 4끼로 나눠 먹죠. 단백질 흡수율 높이겠다고. 그러다 보면은 이 식단을 쪼개서 먹어야 되니까 쥐꼬리만큼 굉장히 저지방 식단을 3끼 4끼로 나눠 먹으면 너무 배가 고파요.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파. 그럼 짜증난다고요. 그리고 당 땡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제로 음료라든지 자일리톨 있죠, 당 안 들어있는 그런 간식 같은 거나 이런 걸 자꾸 찾게 된단 말이에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당을 갈망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별로 이상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식욕이 안정화가 안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민해져요, 더.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봐봐, 저 지금 정상 체중이잖아요. 제가 지금 62kg, 3kg로 그냥 살려면 괜찮은데 전 다시 57kg, 8kg로 내려가고 싶잖아요. 그쵸? 내가 원하는 체중이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우리 몸이 단 1kg의 손실도 싫어해요.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단 1kg도 빼는 게 힘든 거고 우리 몸은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실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참긴 해야 된다. 근데 이 당 땡김의 욕구 같은 게 사람을 좀 짜증나게 한단 말이에요. 예민하게. 그래서 닭고야를 할 때보다 훨씬 예민하지 않다. 고지방 그리고 고단백 식단이다 보니까 인슐린을 훨씬 덜 건드려서 지나가면서 막 빵집 있고 막 냄새 솔솔 날 때 빵 땡긴다, 당 땡긴다, 이런 느낌이 없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디빌더 분들도 경제적인 여유 되시는 분들은 닭가슴살만 고집하지 않고 소고기 많이 드시거든요. 닭가슴살이 몸에 좋아서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가성비가 좋아서 몸 만들 때 많이 드시는 거예요. 지방 낮고 단백질 높고 그래서 드시는 거지. 솔직히 가금류보다는 돼지고기보다는 반추동물인 소나 양이 훨씬 영양소의 질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방의 구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나는 굳이 닭가슴살 먹으면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 너무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 또 속이 편해, 속이. 제가 키토제닉을 한 달 이상 하다가 넘어온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키토제닉 할 때 스트레스 받았던 게 갑자기 막 변비가 와요. 카니보어 하면서도 변의 양이 적어지는데 그거랑 느낌이 달라요. 아예 속이 더부룩하고 그랬던 게 나랑 안 맞는 야채들을
계속 먹으면서 야채로 배 채우려 하니까 속이 부글부글한 거예요. 야채가 몸에 좋다라는 것만 세뇌당한 지식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내 몸이 불편하다 하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카니보어를 시작하게 된 건데, 이게 제 예민한 위장에는 꽤나 잘 맞는 식단이어가지고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카니보어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사람들 만나거나 할 때는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탄수화물도 먹을 수 있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고는 싶은데 좀 관리하고 싶을 때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카니보어를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고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갈 예정이고, 목표하는 체중을 찾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전래 식단이나 이런 다른 식단의 다양성을 더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카니보어만 답은 아니라는 거. 네,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좀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앞으로 영상을 꾸준히 제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쌓아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탁은 처음 해보네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생일이 12월 21일인데 그때까지 한 57에서 8kg 정도 돌아가는 게 제 목표고, 무리하지는 않을 테지만 왠지 자신이 있네요. 지켜봐 주세요. 계속 쇼츠 열심히 올릴게요. 안녕.